그냥 보통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고 나중에 회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 낙찰을 받은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여러분한테 큰 부담이에요.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유치권 강의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유치권은 경매에 있어서는 자주 보는 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꼭 밥 먹고 나오거든요. 아침 뉴스에 인천역 주변을 얘기하면서 인천역 그러니까 옛날 역이죠. 주변이 많이 슬럼화되어 있는 쪽인데 그 개발을 십몇 년째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어떤 이권이 개입돼 있는데 유치권하고 관계됐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내가 유치권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유치권 뉴스가 나왔었어요. 유치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탁소의 모피를 세탁을 맡겼다. 고급이죠. 모피 같으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또 그 이상 하는 물건인데 세탁비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2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딱 이제 겨울철 전에 세탁 맡겨서 겨울에 입기 위해서 맡겼는데 비용을 주고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20만 원. 그 20만 원을 안 주면 세탁소 주인은 이 모피를 안 돌려줘도 돼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안 돌려주고 나는 돈 받을 때까지 이거를 내가 보관하겠다. 유치하겠다거든요. 유치하겠다. 왜? 그 모피에 내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비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피를 돌려줘 버리면 그 비용 받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소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갖다 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모피 코트를 입고 지나가는데 달려가서 벗긴다. 그건 불법이에요.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저기 돈을 받을 게 있지만 이제 모피하고 돈은 이제 끝났어요. 돈 받을 게 있지 모피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탁소 주인이. 그러니까 안 주면서 돈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강제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민법 320조. 그러니까 이 유치권이라는 게 내 비용이 들어간 근데 소유는 내 게 아니에요. 모피는 내 게 아니죠. 근데 그 안에 내 비용이 들어가 있다.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분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나는 저거를 안 돌려주겠다. 내가 갖고 있겠다. 이 권리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수단. 이게 유치권인데 민법 320조를 한번 읽어보면 타인의 물건,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부동산이 되겠죠. 물론 동산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배우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뭘까요? 공사비. 공사비. 아까 모피는 세탁비였지만 모피라는 동산에 생긴 채권. 그죠? 예, 그리고 세탁비용. 그런 거였지만 부동산이니까 공사비가 되겠죠. 그 어떤 물건이 투입되고 인건비가 투입된 공사비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언제까지 갚기로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났다. 이게 그 변제기가 지나지 않으면 이걸 주장 못합니다. 지났다. 모피는 변제기가 언제예요? 찾아갈 때죠. 모피를 찾아갈 때 변제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것처럼 이게 이제 공사는 다르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주겠다 이런 계약도 있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 주겠다는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주겠다 날짜를 정해서 공사비를 주겠다도 있고 분량되면 주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제기라는 게 다들 공사한 사람하고 그 소유자하고의 정하기 나름인데 물론 안 정했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상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변제기에 있는 경우 이 말은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난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돌려주지 않고 내가 관리할 권리가 있다. 못 뺐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상대방 소유자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도 이거는 내가 공사 안 되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게 낙찰자인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내 거잖아요.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내 거. 그럼 내 거라고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보이지 않는 어떤 주권이 있어서 나는 당신이 그거를 비용을 줄 때까지는 안 비켜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유치권을 놓쳐버리면 의외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있는 거는 유치권은 표시를 하게 돼 있지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지만 만약에 표시를 했는데 그걸 잘 못 보고 그냥 보통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고 나중에 회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 낙찰을 받은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여러분한테 큰 부담이에요.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또는 충분히 금액이 떨어진 다음에 낙찰 받아야 될 물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이 유치권이 가짜가 많습니다. 왜 가짜가 많나? 경매를 당하는 소유자, 공매를 당하는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을 뺏기기 싫은 거죠. 그리고 혹 뺏기더라도 거기서 뭔가를 일부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가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주장해서 낙찰자한테 돈을 뜯어내거나 그런 목표로 가짜 유치권이 많습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략 주장하는 유치권의 저는 한 8, 90%는 허위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도 있죠? 예, 진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명확하게 가짜다라는 걸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앤서니가 80, 90%가 유치권 가짜라고 하니까 낙찰 받으면 뭐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해결을 못하면 유치권이라는 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결 못하면 잘못 낙찰 받은 게 돼버리고 오랫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헛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결국 유치권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근데 잘 판단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그래서 저는 유치권 좋아해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우리 학원에서 유치권에 관계된 물건을 많이 낙찰 받았다고 했는데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싸워서. 아셨죠? 예, 이게 유치권인데 이 유치권이라는 이렇게 강한 권리를 공사한 사람한테 부여하는 대신 거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냐? 일단 첫 번째 민법에 나오는 얘기 타인의 물건.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을 짓는데 그 안에 뭐 에어컨 사서 달았다. 내 건물에 내가 돈 주고 오피스텔 에어컨을 사서 달았다 이러면 그건 자기 건물이잖아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샀거든요. 그런 게 유치권이 안 돼요. 유치권이 되려면 내 건물에 누군가가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했거나 그 물건을 갖다 붙였거나 이런 경우에 그 공사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지. 내가 내 집을 공사했다고 돈 들여서 공사했다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타인의 물건이에요. 타인의 부동산.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하고 소유자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죠. 타인의 물건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오직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공사비라는 게 그 부동산의 값어치를 증가시켜주는 어떤 공사, 인테리어는 안 된다. 본질적인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인테리어 했다, 도배장판 했다, 유치권 안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했다, 이런 거는 유치권이 되는데 도배장판 했다, 유치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공사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게 적용한다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민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유해야 된다. 유치권자가. 점유해야만 인정이 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어. 돈을 못 받았어. 분양되면 돈 준대.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가 분양하기 위해서 뭐 열쇠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구경하고 사기 위해서. 그럼 그냥 공사업자는 그걸 지켜보기만 했다면 이 점유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점유를 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자료에 보면 점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래 판례는 이 점유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사실적 지배. 사실적 지배가 뭐냐?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실제 지배한다.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단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판례가 인정한 점유의 모습이라고 있죠. 여러분 자료에. 이 지금 점유가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았다면 최소한 이 정도를 쳐야 점유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 빌딩 점유. 건물 상가를 지어줬다. 그런 경우 유치권자가 빌딩의 지하 1층과 상가 출입문에 경고문. 유치권 있습니다. 공사하고 돈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고문을 붙이고 출입문 2개를 잠궈버리고, 그죠? 아무나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까 사실적 지배라는 게 있었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타인 지배의 배제 이런 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공사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지배를 못하게 하는, 타인 지배의 배제. 그리고 여기에 공사업자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몇 가지 조건이 더 붙었죠. 경고문, 그죠? 그 다음에 사무소로 잠궜다. 상주하면서 경비하거나 관리했다. 이게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